정부가 소비 쿠폰을 주는데 반발해 국민의힘 지방 의원들이 잇따라 기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를 외면하고 정쟁의 도구로 쓰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오송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추모 주간을 선포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충북도 청안에 추모비를 설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생활 필수품이 된 무선 이어폰 성능을 비교해봤습니다. 가격은 14배 넘게 차이가 나는데 성능 역시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이 폭염 속에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어제 옥천에서 2명, 단양에서 1명의 열사병, 열탈진 환자가 추가로 집계되면서 올 들어 도내 온열 질환자는 46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지난 4일 이후 도내 축산농가 14곳에서 닭 10,000여 마리를 비롯해 가축 14,185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충청북도는 폭염 비상대응 단계를 1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하고 비상근무 체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충주와 제천, 보은, 추풍령은 어제 기상관측 이래 7월 상순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합니다. 비수도권인 충북도민은 1차에 1인당 최소 18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받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지방의원들은 포퓰리즘, 선심성 행정에 반대한다며 소비 쿠폰을 모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1차와 2차 두 차례로 나눠 지급합니다. 오는 21일부터 지급되는 1차 소비 쿠폰은 모든 국민이 받습니다. 기본 금액은 15만 원이고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여기에 비수도권은 3만 원,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은 5만 원을 더 줍니다. 즉 충북도민은 최소 18만 원을 받게 되고 괴산과 단양, 보은, 영동, 옥천, 제천 등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인 6개 시군은 최소 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2차 쿠폰은 9월 말 신청을 받아 소득 상위 10%를 뺀 90% 국민에게 모두 10만 원씩 줍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시는 국민께 소비 쿠폰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선 시군에선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소비 쿠폰이 정치적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청주시 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비판한 것입니다. 국가 재정을 소모품처럼 낭비하는 선심성 행정이라며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빚을 내면서까지 주는 거를 우리가 다 받아가지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반납하는 걸로, 기부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충주시 의회도 현금 살포식 정책에 반대한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직접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그분들에 대한 의견을 듣고 거기에 맞춰서 물건이나 이런 부분들로다가 기부하는 방식으로다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시민과 소상공인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정치적 행위라고 질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악화된 민생을 회복하려는 특단의 조치를 포퓰리즘으로 폄하하고 정책 반대를 위한 꼼수라는 것입니다. 침체된 경기에 마중물을 부어넣겠다는 취지인데 이런 정책적 취지를 좀 왜곡시키고 지금 지역의 소상공인들,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외면한 채 어떤 정치적 정쟁의 도구로만 삼는 모습이 좀 안타깝습니다. 청주와 충주시 의회에서 시작된 소비 쿠폰 반대 움직임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다른 시군 또는 전국적으로 확산될지 이번 주 민심 향방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정부의 2회 추경에서 충북 관련 예산은 17건 531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제2철도관제센터 오송역 구축 163억 원과 평택-오송 2복선화 중 충북 구간 112억 원, 국립소방병원 헬기 이착륙 시설 66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55억 원 등이 정부 추경에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번 추경이 소비 쿠폰 등 국가 정책 사업 위주로 신속하게 진행된 만큼 미반영 사업은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새 야구장 건립이 포함된 청주시 복합 스포츠 콤플렉스에 대한 용역 기간이 이달 말에서 오는 11월까지로 넉 달 연기됐습니다. 청주시는 후보 부지를 추가 검토하고 관련 의견도 더 청취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용역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용역을 통해 건립 후보지와 필요한 예산 규모가 정해지면 충청북도와 논의를 거쳐 건립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앞서 김영환 충북지사는 수천억 원이 드는 돔구장을 오송에 짓고 싶다고 밝혀 프로구단 유치가 우선이라는 이범석 시장과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오는 15일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이 참사 피해자들을 잊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도 이들을 위로하며 충북도청 안에 추모비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은초 기자입니다. 오송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는 대형 녹색 리본이 충북도청 앞에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상징색을 담은 녹색 리본. 참사 당시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던 지자체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며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들고 나온 겁니다. 이들은 참사 2주기를 한 주 앞두고 추모 주간을 선포하며 기억 활동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 모두가 오송 참사를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유가족들을 찾아온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을 만나 추모 사업과 심리치료 지원 등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이제 본인들도 이제 신경을 쓰고 나름대로 이제 관심을 갖겠다라는 취지로 좀 말씀하셨고.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이른 아침부터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헌화와 묵념으로 애도의 뜻을 표했고 방명록에는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한 충북을 만들겠다고 적었습니다. 추모비도 유가족 뜻에 따라 도청 안에 설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희생되신 분들의 그 아픔과 또 오랜 기간의 상처를 생각해 볼 때 조금 전향적인 판단을 하고 가능하면 그분들의 입장에 서서 문제를 보는 것이 좋겠다. 충청북도와 청주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각 청사에 추모 현수막을 게시하고 전 직원이 검은색 리본을 부착하며 추모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추모 주간은 참사 2주기인 오는 15일까지 이어지며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시민들을 직접 만나 기억을 함께 나누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취임 이후 첫 현장 일정으로 궁평 2 지하차도를 찾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오송 참사는 경찰의 반성과 변화를 이끈 사건이라며 국가와 공무원의 무관심으로 인한 집단 참사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충북 테크노파크 원장 최종 후보자로 박순기 한국석유공사 비상임 이사가 결정됐습니다. 충북 테크노파크 이사회는 산업정책 분야 공직 경력과 지역사회 이해도를 고려해 박순기 이사를 최종 후보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후보자는 오는 17일 충북도의회 인사청문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승인을 통과하면 다음 달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신규식 원장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인사검증 실패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습니다.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무선 이어폰은 이제 일상 속 필수품 같은 아이템이 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잘 팔리는 무선 이어폰을 비교해봤는데 음향은 대부분 우수했지만 외부 소음 제거나 통화 품질 성능에서 차이가 컸습니다. 특히 가격은 14배 넘게 차이나 꼼꼼한 비교가 필요해 보입니다. 허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부나 운동을 할 때 또 이동 중에도 자주 사용하는 무선 이어폰. 하루 서너 시간 사용은 기본이 됐을 정도로 일상 속 필수품이 됐습니다. 이동할 때나 이럴 때는 아무래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면 심심하니까 노래 듣는 용도로도 쓰고 그리고 통화를 자주 해가지고 통화할 때도 편하게 쓰는 것 같아요.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무선 이어폰 10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 평가했더니 음향과 통화 품질 등에서 제품 간 품질 차이가 컸습니다. 고가형 5개 제품과 중저가형 5개 제품을 나눠 비교했는데 원음을 왜곡하지 않고 재생하는지를 나타내는 음향 품질은
샤오미와 아이리버를 제외한 모든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해 고른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외부 소음 제거인 노이즈 캔슬링 ANC 성능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시험 결과 최소 14dB부터 최대 22dB 범위 수준으로 소음을 감소시켰는데 중저가형보다 고가형 5개 제품의 성능이 더 우수했습니다. 통합 품질 역시 제품 간 차이를 보였는데 대체적으로 휴대폰 제조사들의 통합 품질이 조용한 환경과 시끄러운 환경 모두에서 비교 제품보다 더 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완충 시 연속 재생 시간은 4시간 50분에서 15시간 10분까지 최대 3.1배, 특히 가격은 24,000원대에서 35만 원 수준까지 최대 14.5배 차이가 나 성능을 따진 꼼꼼한 비교가 필요했습니다. 최대 음량은 한 개 제품에서 안전 기준을 초과해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한편 여러 성능과 가격을 종합해 평가한 가성비 제품은 LG전자의 X분 버즈로 선정됐습니다. 소비자원은 특히 무선 이어폰의 외부 소음 제거 기능은 사용 시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다며 주의를 강조했습니다. 보행 등 주변의 다른 소리도 들어야 하는 환경에서 외부 소음이 과도하게 차단된다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ANC 기능 사용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청력 손상 예방을 위해 30-40분 이용하면 10분 휴식을 취해 장시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늦은 밤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 어두운 버스 승강장 때문에 불편했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도심보다 어두운 농촌 지역일수록 이러한 불편은 더 클 수밖에 없죠. 이런 가운데 청주의 한 기업 직원들이 이 어두운 버스 승강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저녁, 도심 외곽의 한 시내버스 승강장입니다. 안에 사람이 앉아 있지만 밖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승객을 보지 못한 시내버스는 정류장에 서지 않고 지나치기 일쑤입니다. 조명이 없어서 막 무섭기도 하고 버스가 가끔 절 못 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서요. 특히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주변에 가로등도 없다 보니 야간에 버스를 이용하는 농촌 지역 시민들은 늘 불안합니다. 혼자 다닐 때는 좀 많이 무서워요. 그냥 학교 끝나고 올 때 깜깜하니까 그럴 때 가장 무서워요. 이런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역의 한 기업 봉사단이 나섰습니다.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버스 승강장에 태양광 발전으로 작동하는 조명을 설치한 겁니다. 출퇴근하다가 승강장에 보니까 조명이 너무 없어가지고 여기에 좀 더 밝게 만들어 드리면 뭔가 여기 시민분들이나 노인분들이 좀 안전하게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버스 승강장 안에는 물체 반응 센서가 설치돼 있어 사람이 나타나면 이렇게 조명이 켜집니다. 버스 승강장 한 곳에 설치되는 태양광 조명 가격은 10만 원 정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지만 밤이 무서웠던 버스 이용객들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버스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제 승객을 태워갖고 가잖아요. 안전에도 좋고 이제 안심이 되죠. 일단은 기다리는 동안에. 경찰도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버스 이용을 위해 버스 승강장 조명 설치에 힘을 보탭니다. 조명 등을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도 제공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불안함 없이 대중교통을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청주 도심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버스 승강장 조명 설치 사업은 올해 흥덕구 지역 50군데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진천군 의원 4명이 진천군이 음성군과의 행정구역 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앞에서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과 도약을 위한 필수 전략이 돼야 한다며 공론화 절차는 물론 통합협의에 주도적으로 나서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지난 4월 민간 주도의 통합추진위원회가 제출한 건의서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고교 학점제와 관련해 충청권 4개 시도 교육감들이 보완과 개선 필요성에 인식을 함께했습니다. 충청권 교육감들은 어제 세종 캠퍼스고에서 열린 정책 포럼에서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교원의 역량 강화와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지원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교원 정원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원 정원제도 개선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청주FC 새 감독에 김길식 전 안산 그리너스 단장이 선임됐습니다. 김길식 신임 감독은 전남과 부천, 대전 등에서 선수 생활을 했고 15세 이하 대표팀 감독과 2020년 안산FC 감독을 거친 뒤 지난해 9월까지 안산 단장을 역임했습니다. 김길식 신임 감독은 오는 20일 천안시티전부터 팀을 이끌 예정입니다. 지난해 4분기 생활인구 분석 결과 단양군의 체류인구 비율이 충북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양군의 4분기 체류인구는 등록인구의 9.4배로 전국 인구 감소 지역 평균인 4.7배를 2배 웃돌아 충북에서 1위, 전국에서는 5위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평균 체류일 수는 2.5일로 전국 평균보다 하루 정도 짧아 사계절 관광개발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네, MBC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